부산 MBC 검색해갖고 들어오면은 실시간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채팅도 할 수 있고 예. 지금 버뜩혀 보이소. 지난주 수요일 만덕동에 있는 해뜨락 요양병원에서 코로나19 대규모 집단 감염이 일어나가 시민들이 충격에 빠졌는데 어제까지도 계속 감염이 이어져서 더 걱정입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주말 사이 20명이 추가로 감염되면서 해뜨락 요양병원 총 누적 확진자 수는 73명이 됐습니다. 요 병원에서 나온 확진자 비율이 27.5%라 해서 더 걱정인데 대부분 환자들이 감염에 취약한 데다 의료진들도 확진이 되다 보니 병원 내 관리가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확진자가 더 나올까 봐 그것도 걱정입니다. 오늘 해뜨락 요양병원의 상황은 어떤지 진단해 보겠습니다. 예, 동아대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에 손현진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만덕동에 있는 해뜨락 요양병원에서 어제도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14명이 더 나왔습니다. 네. 이게 14명까지 나올 만한 건가? 왜냐면 다음 날 추가 확진자가 없어가지고 가슴을 쓸어내렸던 기억이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네, 그렇죠.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환자에서 58명이고 직원에서 13명, 총 지금 73명이 이제 확진이 된 건데 예. 환자 직원이 265명이니까 27.5%가 이제 확진이 된 거고 예. 사실은 요양병원 내부에서 확산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걸로 봐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확진자가 더 나올 수 있는 상황이어서 되게 우려가 많이 됩니다. 근데 저는 지금 코호트 격리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안에서 계속해서 환자가 이렇게 늘어날 수 있는 여지를 더 높이는 건 아닌지 좀 걱정이 돼서 말이죠. 그렇죠. 이게 요양병원이 이렇게 코로나19의 집단 발병이 생기면 코호트 격리 또는 집단 동일 집단 격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사실은 격리가 외부와 이 내부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 격리가 되는 거지만 사실 그렇죠. 내부에서의 서로 간의 격리는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예. 안에서 관리가 제대로 안 된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요양병원 원래 구조 자체가 예. 그래서 원칙대로 하자고 하면 환자분들을 다 개별로 돌봄을 제공해드릴 수 있는 별도의 시설로 옮겨드리는 게 가장 맞고 직원들도 집으로 보내서 자가격리를 시키는 게 원칙적으로는 맞죠. 근데 그게 안 되는 상황이니까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 케어를 받고 있는 어르신들도 케어를 해드려야 되고 그렇죠. 그런데 그 직원 중에서 혹시라도 잠복기가 진행 중인 그리고 언제든지 확진 가능성이 있는 직원들도 있을지도 모르고 네.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거동이 불편한 분들 다 이렇게 케어하다 보면 여기서 또 감염이 되는 건 아닌가 이런 걱정 충분히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게 요양병원이 원래부터 돌봄이 많이 필요한 분들이 입원을 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예. 원래부터 굉장히 최소한의 인원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또 이렇게 간병을 하셔야 되는데 식사부터 기저귀를 갈아드린다던가 목욕을 시켜드려야 되는 분들 굉장히 밀착해서 돌봄을 제공을 해드려야 되고요. 예. 또 한 병실에 5명에서 6명 정도 굉장히 밀집돼 있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그중에 누군가 코로나19에 걸린 사람이 있다고 하면 이제 확산이 되기 쉬운 구조를 원래부터 가지고 있죠.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 한 분 한 분 다 다른 데로 이렇게 격리를 시킬 수도 없고 그지?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우실 겁니다. 내부에 예. 분들이. 아니 근데 이제 다 아시다시피 1월부터 해가지고 병원 같은 경우에 특히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 보호자들 면회를 대부분 다 금지시켰다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이번에도 보면 출퇴근하는 병원 내 직원에 의해서 감염된 걸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 네네. 이러면은 직원들에 대한 이제 검사나 관리가 좀 더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처음 간호조무사가 진단이 됐지만 사실 그분이 첫 환자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데 그때 이미 50명이 넘게 감염이 되어 있는 상태였거든요. 예. 누가 처음인지 알기는 어렵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면회도 금지돼 있었고 환자들은 입원할 때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입원을 하게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직원 중 누군가에 의해서 감염이 시작됐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보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요양병원에 이제 직원들이 이제 열이 나거나 하는 증상이 있으면 출근을 못하게 하고 검사를 받게 하고 이렇게 하고는 있는데 예.
코로나19가 아시는 것처럼 증상이 없어도 그렇죠. 무증상에서도 전파를 시킬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만은 좀 불충분하고요. 직원 요양병원 직원 지금 뭐 전국적으로 전수 검사를 하신다고 하는데 네네. 이게 증상 여부에 관계없이 좀 정기적으로 직원 같은 경우에는 뭐 2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게 한다던가 하는 좀 추가적인 조치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정말 뭐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한편으로는 발열 체크하듯이 아침에 정말 코로나19 매일 검사해야 되지 않나 지금 직원 같은 경우에는 네. 이런 생각도 매일 정도까지는 아니고 예. 정기적으로 그 비전문가 입장에서는 네. 그 정도 해야지 완벽하게 좀 네. 마음을 그래 그 한편으로 놓을 수 있겠다. 2주에 한 번이면 잠복기 지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근데 이제 보호자의 또 말을 한번 들어보면은 자기가 이제 밖에서 봤는데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마스크를 제대로 안 쓰고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요양병원 내부에서 어느 정도까지 이 방역 수칙이 지켜졌는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긴 한데 예. 뭐 사실은 환자분들도 이제 마스크를 끼워드리면 불편해하시죠. 치매 네.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이렇게 벗기기도 하시고 네. 그래서 좀 방역 수칙이 지켜지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원래 이 요양병원 자체가 그래서 그렇죠. 예. 네. 9월 이후에 헤드락 요양병원에서 8명이 이제 사망을 하면서 네네. 이게 단기간에 이렇게 한꺼번에 확산된 게 아니라 생각보다 오랜 기간 전파된 게 아니냐. 그렇죠.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네. 좀 의구심을 갖는 전문가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9월 이후에 이 요양병원에서 사망하신 분들이 이제 모두 코로나19로 사망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거든요. 어렵죠. 한 8분 정도가 계셨다고 하는데 워낙에 요양병원에는 사망하는 경우들이 종종 이렇게 있기 때문에 예. 근데 적어도 한 분은 이제 사후에 검사를 해서 코로나19로 사망하신 거 확인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이전 분들 중에서도 혹시 있지 않을까 하는 의심은 지금 되는 상황인데 지금 뭐 한 번에 50명씩 이렇게 발견되는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 기간 전파가 그 안에서 진행이 된 걸로 보는 게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부산시에서 2일 간격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하기로 했는데 네네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칙대로 하면은 요양병원에 있는 직원 다 자가격리시키고 환자들로 이렇게 분산해서 이제 이렇게 개인 보고 잘 하는 훈련된 네네. 의료진이 보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다 보니까 그렇죠. 이게 검사라도 자주 해서 추가 감염자를 빨리 찾아서 빨리 빼주는 걸로 이제 진행을 하시는 건데 예. 뭐 차선책이죠 이것도. 네. 근본적으로 이 추가 감염을 막는 것 자체로는 좀 역부족입니다. 예. 할 수 있는 최선을 하시는 거라고 지금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손윤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역 부단장까지 하셨기 때문에 네네. 아마 그 아시아드 요양병원 코호트 격리했을 때를 기억하실 겁니다. 네. 근데 상대적으로 아시아드 요양병원은 코호트 격리 한 다음에는 추가 확진자 안 나왔거든요. 그렇죠. 그때는 이제 이때는 좀 달랐던 게 아시아드 요양병원 굉장히 초기였어요. 환자가 전체 검사했을 때 첫 환자 외에 한 명 딱 추가로 발견된 정도 굉장히 초기 단계에 이제 개입이 가능했던 부분이었고 그래서 늦게 발견된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고 그다음에 그때는 이제 그 2명 환자가 2명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2명과 접촉한 직원들을 다 격리를 시켜도 병원이 운영이 가능했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50명이나 발견이 됐기 때문에 직원들을 다 격리를 시킬 수가 없는 상황인 겁니다. 예. 그래서 직원들 중에서도 계속 나오고 이제 접촉자를 돌보고 있는 상황이 이제 벌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굉장히 그때랑은 지금은 늦게 발견된 게 가장 아쉬운 이제 부분입니다. 그 처음에 간호조무사님이 그 증상이 있었을 때 네. 그냥 넘어가면서 출근한 게 한 엿새 정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누구 한 그분이 사람 첫 환자로 보기는 좀 그러니까 어렵아요. 누군가가 네. 그러니까 뭔가를 처음이다라는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증상이 그렇죠. 나타났을 때 네. 그냥 그래도 나가야지 괜찮을 거야라고 했던 그 부분이 좀 네네. 너무나 마음에 걸려가지고요. 현실적으로 이런 일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기 그렇죠. 때문에 며칠이라도 조금만 빨리
발견이 됐으면 네. 지금보다는 상황이 조금 음. 나았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아, 이 보호자들 입장에서도 집으로 모셔갈 수도 없고 참 그러니까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지금 너무 네. 답답하실 것 같은데. 네. 근데 그럼 지금 확진되신 분들 이 코로나19 치료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이게 대부분 환자분들이 지금 부산 의료원으로 이송이 돼서 치료를 받고 계시고 예. 또 부산대 병원이나 뭐 동아대 병원 등 그 부산 안에 대학병원들이 이제 중증 환자를 이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그래서 그런 곳으로 이제 근데 나이들이 좀 워낙 있으시다 보니까 중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좀 높아서 걱정은 많이 되는데 이게 요양병원에서 확진되신 분들은 이제 혼자서 생활이 불가능하신 네네. 분들이시기 때문에 병원의 의료진들이 그냥 일반 환자 한 명보다는 요양병원에서 오신 분들의 경우에 굉장히 그 일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겠죠. 의료진 분들이 아주 힘이 많이 드실 겁니다. 지금. 네. 근데 이제 요양병원에서 상태가 위중해지면 위중 환자, 중증 네네. 환자 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네. 이제 음압병상, 뭐 에크모 이런 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음압병상 지금 다 차 있다고요? 부산시에는? 그렇죠. 근데 음압병상이 꼭 아니어도 중증 환자는 이제 치료가 가능한데 예.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중증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높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다 기저질환도 있으시고 그렇겠죠. 연세도 다 많으시기 때문에 앞으로 병상이 모자란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병상으로 이제 근근히 버티기는 할 거는 같지만 예. 이제 앞으로 이제 더 생길 가능성에 좀 대비해서 단계적으로 이 중증 환자 병상을 어떻게 확대해 갈지 근데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세워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예. 그러면 지금 그 직원분들은 출퇴근 하시는 거예요? 코호트 격리 중에서도? 그렇죠. 이제 원칙대로 하면 다 자가격리를 하셔야 되는데 예.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환자분들을 두고 이제 자가격리를 다 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분들은 이제 돌봄이 돌봐야 필요하신 하니까.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차로 혼자 왔다 갔다 하실 수 있고 집에 혼자 계신 분들은 뭐 집에서도 하시고 아니면 근처에 숙소 같은 걸 잡아가지고 이제 거기 이제 단체로 숙박을 이제 1인 1실로 숙박을 하시면서 이렇게 다니시기도 하고 그런 걸로 알고 이게 있습니다. 본인들 가족과의 접촉도 네. 거의 안 한다고 봐야겠네요. 자가격리에 준하는 수준으로. 네네. 숙소를 얻어서 출퇴근을 하시는 분도 계시다 지금. 그러니까 숙소를 이제 단체로 이제 거기 네. 있는 분들만 이제 뭐 통째로 빌려가지고 그렇게 다니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네. 그분들도 그 건강이 굉장히 걱정되는 상태네요. 어떻게 보면 그죠? 그렇죠. 그분들도 이제 위험을 무릅쓰고 그렇죠. 이제 환자분들을 돌보고 계신 거죠. 예, 아유, 네. 정말 여기 병원과 관련된 모든 분들이 지금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시고 네네. 계신데, 네. 근데 이제 요양병원에는 항상 이런 위험들이 사실 좀 도사리고 있었던 부분 아닙니까? 네. 이제 코로나19 이후에도 좀 노인 건강권에 대한 논의가 좀 필요해 보이는데 네.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예. 요양병원이나 요양병원, 뭐 요양원 이런 시설에 계신 어르신들이 너무 많거든요. 예. 다른 나라랑 비교를 했을 때 예, 이렇게 예. 시설에 수용하는 형식의 이 돌봄 제공은 이런 위험을 항상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로 뭐 집으로 찾아가서 돌봄을 제공한다거나 네. 아니면 낮에 이렇게 오셔가지고 돌봄을 제공하고 이제 저녁에 집으로 가신다거나 아니면 좀 혼자 생활은 조금은 가능한데 뭐 식사나 이런 거 정도를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뭐 공동 주거 형태 여러 가지 형태의 노인 돌봄에 대한 고민들이 지금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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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동아대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의 손현진 교수였습니다.